안녕하세요. 어떻게 투자 잘 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까지 좀 쏠림 현상이 있죠. NFT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거에 굉장히 쏠림이 발생을 하고 이게 기세가 죽지 않고 정말 쭉쭉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좀 많이 느끼죠. 어떻게 보면 올해 상반기에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포모라는 말이 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지금 현재 소외감 느끼는 사람이 정말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왔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굉장히 반복적으로 저한테 달리는 댓글,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주식 자산이 100%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왜 궁금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현재 주식 100%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몰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제 나름대로는 뭐 어디 위험 자산에 몰빵을 쳐갖고 뭔가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는데, 어쨌든 남들이 보기에는 주식 100% 몰빵 포지션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만 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조금씩 적금해서 주식으로 옮겨가면서부터 주식 비중을 늘렸고 주식 100%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식도 부동산이랑 그 똑같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100%다, 부동산 100%다 이래갖고 뭔가 특별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자기 재산을 불리는 수단으로 누구는 주식을 하고 있는 거고 누구는 부동산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 궁극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는 부동산과 주식,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리고 현금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현금 흐름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것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죠. 근데 저는 현재 주식 100%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왜 이 선택을 이렇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인 얘기니까 나중에 뭐 가입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얘기를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식 100%고 NFT만 오르는 장세라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주식을 팔고 싶냐? 그런 거는 사실 아니에요. 물론 지금 소외 그리고 고립 뭐 이런 감정을 투자자들이 많이 느낄 텐데 저 또한 이런 것들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투자 방식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투자를 할 때 모멘텀을 쫓아가는 부류가 있고 밸류를 쫓아가는 부류가 있잖아요. 저는 뭐 둘 다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자, 그러니까 밸류를 쫓아갖고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쫓는 사람들은 투자 방식상 소외, 고립 이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멘텀, 촉매, 뭐 재료 이런 것들이 잘 붙어갖고 밸류를 보고 샀지만 사자마자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꽤 긴 시간을 횡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투자 방식상 이런 가치와 가격 간의 괴리 그리고 시장의 비효율을 놓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소외, 고립 저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소외, 고립이 어쩔 수 없다 보니까 당연히 기다림 이게 정말 필수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근성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그냥 주둥이로만 근성이 중요하다, 기다림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사례를 몇 개 들어 드릴게요. 지금 와서 이렇게 쏠림이 심한 장세에 뭐 책 어디를 봤더니 이런 게 중요하대더라, 뭐 싸면은 기다림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봤자 와닿지 않으실 테니까, 제가 실제로 투자했던 사례 그리고 실제로 본 사례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볼 사례는 삼성전자입니다. 우리의 친구죠. 우리의 영원한 친구 삼성전자.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 위주로 볼게요. 일단 가치와 가격 간의 괴리를 보고 기업의 밸류를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물론 성장성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이런 걸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싸게 산다 혹은 적당한 가격에,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다린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19년도 중반 초반 삼성전자가 정말 이런 예시에 딱 맞는 사례였어요. 일단 이렇게 길게 보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투자하기 편한 주식이라고 많이들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 2018년도 이쪽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고 쭉 하락하죠. 그리고
이때가 사실 굉장히 삼성전자가 쌀 때였어요. 그리고 사기도 굉장히 좋을 때였고, 삼성전자가 반도체의 미래는 확장될 것이 거의 확정적인데 단기 사이클상 굉장히 좋지 않은 위치에 놓여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갖고 리포트나 아니면 투심이 이때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투자하는 사람들은 약간 뭐랄까 좀 바보, 멍청이 좀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죠, 시장에서. 근데 이때가 투자하기가 좋을 때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배당이라든지 이런 주주 환원도 굉장히 클린하게 바뀌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이때가 굉장히 편했어요. 근데 그러한 편한 것과 별개로 삼성전자를 샀던 주주들은 굉장히 고통을 오래 겪었죠. 굉장히 길게 고통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올라가기 시작한 것도 팬데믹 때문에 그냥 원상복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그 원웨이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중반까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소외를 당했거든요. 삼성전자 되게 안 올라간다라는 소리가 2020년 거의 여름까지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시세가 이렇게 폭발을 한 거예요. 굉장히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이때 여름에 샀던 것 같아요. 요쯤에서 사서 여기에서 다 처분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저한테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였죠. 그리고 삼성전자만 말하면 좀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사례도 말해볼게요. DI 동일. 이거는 뭐 추천 이런 게 아니고 옛날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DI 동일이라고 하면 2차 전지로 재평가된 다음에만 기억을 해요. 근데 DI 동일에서 2차 전지 얘기 나온 게 이때 나온 게 아닙니다. 한참 전부터 DI 동일이 기존 사업부 구조조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2차 전지 쪽에 투자 여력을 계속 늘리고 투자를 집행해오고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었어요. 체질 개선은 이미 이뤄지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누워있는 거 보시면 정말 오랜 시간 누워있죠. 이때 주주들 지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잠깐 투자했다가 저는 이 2020년 팬데믹에서 다른 종목으로 이제 갈아타면서 이게 없어졌는데 지금 보시면 이 다음에 이제 빛을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가 터지기 시작했죠. 이거 제가 알기로 이거 투자하면서 수익을 본 투자자들을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갖고 있고 인내의 결실을 나중에 잘 맺었어요. 이게 쩔어 있는 부분을 사서 기다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기다림이 생각만큼 막 와닿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가 아주 유명한 아프리카 TV예요. 이거 지금 보면은 아주 쉬운 투자 사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냥 사자마자 올랐다. 이거 1년 내내 오르는 주식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 1년 내내 오른 주식이 맞기는 하지만 이때 보면 굉장히 긴 횡보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뭔가 아프리카 TV라고 하면 팬데믹의 수혜주라는 느낌이 강했지만 이때 광고 매출이 꺾이면서 굉장히 오래 5468, 5만 원에 사서 6만 원에 판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횡보를 길게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 기간을 버티면 올라갔죠.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자기가 산 주식이 괜찮다, 싸게 샀다, 이 주식은 성장하고 성장에 문제가 없고 실적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어떤 소외나 고립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다림 이거는 따라 붙을 수밖에 없지만 이게 만약에 나중에 실현됐을 때 굉장히 좋은 수익으로 포트를 캐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시장과 괴리가 있다고 해서 저는 포기해야 되냐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 그 과거의 경험도 그랬고 여러 책에서 나오는 것도 그랬고 투자의 선배들 말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그 쩔어 있는 종목을 산다, 누워 있는 종목을 산다, 그게 필승법이다, 그리고 기다린다 이런 얘기 쉽게 많이 하는데 지금 바로 우리가 그 쩔어 있는 종목들을 사서 기다림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게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 기대감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주가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밸류가 낮은 주식들이 다 그렇듯이 시장의 기대감을 못 받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기업의 실적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되거든요. 이 아프리카 TV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그리고 DI 동일 사례만 보더라도 이 기업이 꾸준히 잘 준비해 놓고 내공을 쌓아 놓고 있는 분야는 한번 모멘텀이 걸리거나 시장에 알아봐 주면 낮은 밸류가 시장에서 제값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게 리레이팅까지 겪게 되면 굉장히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포트를 캐리한 그런 종목들을 보면 다 이 과정을 뚫고 리레이팅까지 얻은 그런 사례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 사례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우리 투자자들이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서 또 왔구나, 이런 시기가 내가 견뎌내야 되는 시기가 또 왔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워낙 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벌었으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겪어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분산 투자를 잘 해놓으셨다면 이렇게 이 구간을 지나서 이렇게 리레이팅 되는 종목들 한두 개만, 비중을 좀 실어 놓은 것들 중에 이런 거 한두 개만 터져도 연간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그냥 얘네들이 다 캐리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쩔어 있는 종목을 산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신 분들은 쩔어 있을 때를 실제로 잘 견뎌야 됩니다. 시장 막 날아가는 분야 보면서 이리 갔다가 다시 그쪽이 아닌 것 같으니까 저리 갔다가 다시 저쪽에 가니까 또 그리 가고 이러면 양쪽에서 터지기만 하고 비용만 많이 들고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다 경험을 다 해봤는데 이런 시기는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이 그거를 보여주면서 내가 실제로 이 난관을 뚫고 갈 피지컬이 있는 사람인가를 테스트하는 시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반전돼서 다시 시장이 오르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쩔어있는 종목들이 제값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이 가격과 밸류 사이에 괴리를 쫓는 투자야말로 정말 최고의 원칙이다. 또 이런 말이 나오겠죠. 이게 뭐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투자란 그런 거니까 감수하면서 열심히 투자를 해야겠죠. 다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